우린 좀 천천히 해보자. 오늘은 정석책 27 시끄러워. 정석책 27쪽 두 직선의 위치 관계와 세 번째 있는 직선의 방정식까지 해서 좀 빡세게 나눠봅시다. 빡빡빡빡이. 그래 여러분도 시험 대비를 이제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직선까지 끝내놔야. 안 됩니다. 그럼 수요일에 요번에 좀 일찍 시작하네요. 27쪽 연습 문제 할 거예요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일단 많이 있네. 어떻게 했으면? 대가리야. 예? S 두 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죠. 일단 개념 자체는 중1 때 배워요. 한 평면 위에서 서로 다른 그냥 두 직선이라고 할게요. 한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을 그리면 첫 번째 일치한다. 두 번째 평행이다. 세 번째 안 만나. 뭐 임마?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 네 번째.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고요. 안 만나요. 편히. 입체 공간 도형에서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뭐죠? 수직한다. 뭐죠? 꼬인 위치. 네. 꼬인 위치에 있다. 이게 뭐죠? 아유 씨. 추가해요. 공간에서는 방금 얘기한 이거 세 개 말고 하나가 더 존재하죠. 꼬인 위치라고 해서 얘랑 얘 이런 두 모서리 관계를 꼬인 위치, 즉 평행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이거는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평면좌표, 즉 한 평면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네 번째 경우인 꼬인 위치는 지금은 다루지 않고요. 예. 나중에 기하에서 조금 더 심화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면 그걸 배우는데 꼬인 위치를 배우는데 아쉽게도 현 교육과정상 생략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게 1차 함수로 나올 때와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올 때 조금 또 달라요.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로 나올 때 이 개념을 1차 함수에서 다룰 때는 첫 번째 1차 함수가 y는 mx 더하기 n, 두 번째 1차 함수가 y는 m-x 더하기 n 다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두 직선이. 그러면 얘네가 일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기억나요? 두 1차 함수가 똑같아야 일치한다는 거니까 말 그대로 m과 m''이 같고 n과 n''이 같으면 됐었죠. 쉽게 말하자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두 1차 함수는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도 똑같이 나오겠네. 이게 일치죠. 이해가요? 그럼 평행은요? 병행은 안 만나야 돼요. 평행은 뭐냐면은 M이 뭐라고요? 그럼 말 조심해야 됩니다. m은 같고요. 네. n은 달라요. 달라야죠. 즉 기울기가 같아야 평행인데요. y절편은 달라야 돼요. 그쵸? y절편 마저 같아져 버리면 둘은 같아질 테니까. 이거 이해가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어느 경우였어요 결국? 둘 다 달라요. 그렇죠. 뭐가 달라요? M이랑 M''이 달라요. m만 달라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네.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절편은 같으나 다르나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다르면 둘은 분명히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죠? 예. 1차 함수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한 것 같고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는요?
직선의 방정식은 저거랑 좀 다르지 않던가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그거 아니야?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선 모양도 존재하고 수평선 모양도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그 둘은 일차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직선 방정식은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는 얘고 또 하나를 A'X, B'Y, C'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일치하는 경우는요. A랑 A 프라임이랑. 그쵸. 그거 분명히 배웠죠. 기억이 나요. 그쵸. 네. 한번 다시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세개 다. 그러니까 A', B', C'과 A와 B와 C 사이에 뭐가 같아요? B가 셋 다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A', B', C'은 무엇이 아니다? 0이 아니어야 돼요. 분수식 모양이기 때문에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일단 요게 성립하면은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결국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아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두 직선이 일치해버리죠. 이해가요? 네. 네. 그러면 평행할 때는요? 프라임과 그냥 ABC에 이 B로 봤을 때 A와 B는 같은데 C는 앞에 거는 같고 뒤에 거는 달라요. 네.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는 같고 절편은 다르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평행이 돼버리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날 때는요. 이건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A 프라임. 요게 기울기 점이기 때문에 요게 다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A랑 B 프라임. B'분의 B가 서로 다르면 돼요. 그게 그 C는 상관없고. 굳이 얘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정도만 잘 구별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죠? 네. 여기에 이건 솔직히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고등학교용으로 뭔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해서 뭘 할 거냐면요. 하하하. 굳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들 중에서 특히나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하는 경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긴 한데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이 60도가 될 수도 있고 30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90도가 되는 경우. 요거를 추가로 하나 더 배워요. 1차 함수일 때는 언제 직교하느냐? 이럴 때입니다. 이걸 말로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이해가요? 네. 공식이다. 직선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직선은 이렇게 할 겁니다. A 프라임 곱한 거랑 B 프라임 곱한 거랑 더해서 0 나올 때. 자,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거니까 추가 설명이 들어가고 증명을 해야겠죠? 기대된다. 기대가 돼? 이미 여러분 배웠습니다. 어디서? 피타고라스에서.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 왜 뭐요? 뭐라는 거요? 사법선생님으로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네. 네. 피타고라스 증명. 편의상 짧은 게 A고 긴 게 B라고 할게요. 짧은 게 A, 긴 게 B 이런 식으로. 하면 정사각형이랑 네, 가운데가 무슨 사각형 나왔는지 혹시 기억해요? 정사각형. 정사각형 나왔어요.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90도인 거 이해하겠네요. 네.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얘 기울기? 60도는 왜 얘기하고 있어요?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요 점과 요 점을 봤을 때
x가 a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b만큼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죠. 네,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거 이해 갔어요? 네. 그러면 얘는 기울기 얼마예요? 얘는 b분의 a. B만큼 감소해. 그렇죠. 이제 요점과 요점을 놓고 본다면 x 방향으로 b만큼 증가할 때 y 방향으로 a만큼 증가해요. 기울기 얼마예요? b분의 a. b분의 a죠. 보시다시피 빨강의 기울기와 파랑의 기울기는 곱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죠. 약분돼서 이렇게 지금 a, b라는 문자가 다 소거돼서 그쵸?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서로 보다시피 수직이에요. 정석책에서는 이렇게 증명 안 했습니다. 정석책은 다르게 증명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27페이지 하단 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이걸 증명했으므로 이거 증명하는 건 쉽죠. 이거 이항만 하면 되거든요. 식을. 그러니까 첫 번째 직선 이거 기울기 얼마겠습니까? 이거 이항하면 by하고 이항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ax 빼기 c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양변을 b로 나누면 뭐가 돼?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울기 얼마겠냐고요? 첫 번째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럼 요거는 저거랑 비교했을 때 프라임이라는 기호만 붙은 거에 불과하잖아. 네. 그럼 요거 기울기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아니겠어요? 아, 네. 이해가요? 다시 한번 얘 첫 번째 거 기울기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b분의 a. 두 번째 거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야 수직이니까. 그쵸? 이해가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라며. 네. 기울기가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거 이해 갔어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소거될 거고 분모가 b 프라임의 곱입니다. 양변에 b 프라임씩 곱한다고 치면 좌변은 마이너스 b 프라임이고 우변은 a 프라임이죠. 오. 이항하면요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왼쪽 거는 일차함수, 즉 기울기란 말을 언급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수직선, 수평선끼리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걸 보일 수는 없어요. 수평선과 수직선도 서로 수직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특히 이 수직선 모양은 기울기 언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축과 y축이 서로 수직이에요. 이거를 보이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 방법으로는. 근데 이건 가능해요. x축, y축 둘이 서로 수직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로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직선, 수평선도 수직인 걸 보일 수 있는 식이고 그게 아닐 때는 그냥 1차 함수 사이에서는 이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한 겁니다. 일단 여러분은 이거 하나 암기하는 걸로 목표 삼으시고요. 오, 피가 흐른다. 이거 하나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쪽은 외우면 좋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못 외우겠으면은 내가 방금 한 것처럼 이항해서 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피가 뚝뚝 흐르고 있어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요게 고등학교 버전에서 하나 더 배우는 겁니다. 이러면 이 챕터 2가 끝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한 문제 풀면 이제 챕터 3 들어가는 거죠. 챕터가 맞네. 시간에 챕터가 어떻게 돼? 문제는 꼴랑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한 문제도 거의 중학교 2학년 레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챕터 2까지는 그냥 중학교급 복습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17-2번 자 ax 더하기 a 빼기 3y 더하기 1은 0과 a 빼기 3x 더하기 4y 빼기 2는 0. 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하는 건 이해가 가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식을 쓰면요 이거 좌표 평면에 그래프 그리면 직선 나오는구나, 포물선 나오는구나, 쌍곡선 나오는구나, 그 세 개는 구별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직 배운 게 3개밖에 없는데 그 3개는 기억해야죠. 요 다음 단어 가면은 원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원은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고 할 거니까요. 아직 안 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중학교 때 거 복습이라니까요. 그 이해, 두 직선인 거 이해가죠? 네. 1번 평행하고 싶다. A가 얼마겠는가? 2번 일치하고 싶다면 A가 얼마겠는가? 3번 두 직선이 서로 수직관계라면 직교한다면 그때는 A가 얼마겠는지를 구하시옵니다. 와우. 1번, 2번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3번만 요 지금 바로 배운 겁니다. 평행 조건 뭐였죠? 아까 좀 했잖아요. 여기 기억나죠? 그러니까 x 계수, y 계수 상수항 순서대로 a 빼기 3과 4와 마이너스 2죠. 위에 있는 시 순서대로 a와 a 빼기 3과 1이에요. 이해가죠? 이 세 개의 분수값이 어떨 때 평행했었죠? 평행. 다 같은. 기울기는 같고 y좌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누구는 같고 누구는 다른 거죠. 이걸 풀면은 평행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네. 앞에 거 이거 어떻게 풉니까? X자로 요렇게 x좌표 이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같아요로 푸는 거죠. 그쵸? 요렇게 곱하면은 a 빼기 3의 제곱이겠네? 는 요렇게 곱한 4a랑 같아요. 이해가요? 좌변 전개하면은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고 4a 넘어가서 마이너스 4a는 0 하면은 결국 a제곱 빼기 10a 더하기 9는 0이 나와요. 그럼 a는 얼마 또는 얼마죠? 1 또는 9 나와요. 그쵸? 그러면 답이 2개인가요? 아니겠죠. 왜요? 2분의 1 지금 우리는 그렇죠. 요 앞에 요만큼만 푼 거거든요. 지금 뒤에 이거 아직 안 풀었잖아요. 네. A에다 실제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아우. 그거 나오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얘를 넣으면 왜? 셋 다 같아지는 거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얘만 답이 됩니다. 9를 넣으면 9 빼기 3 6분의 이거 9잖아. 6분의 9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식을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행을 하려면은 얘가 돼야 돼요. A 얼마? 9. 그럼 일치는 1이. 그렇죠. 일치는 1이죠. 그래서 오. 다른 또 하나의 숫자 1. 그걸 넣었을 땐 셋 다 같아지는 거니까. 이해갔어요? 네. 수직은요? 자, 저거를 보고 저거 직선의 방정식이다. 1차 함수를 바꿔야지 해도 상관없지만 그 과정을 단축해 준 게 이 공식이라고 했죠. 직선식으로 나왔을 때 바로 이거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x 계수끼리 곱해요. x 계수 이렇게 둘을 곱해요. 또 y 계수 이렇게 둘도 곱해서 더한 게 얼마 나온다고? 는 0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계수끼리 곱한 게 일단 a 곱하기 a 빼기 3 더하기 y 계수끼리 곱한 게 4 곱하기 a 빼기 3 해서 0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네. 전개하면은 뭐 단순하잖아. a 제곱에 빼기 3a 더하기 4a 빼기 12는 0. 즉 a 제곱 더하기 뭔 소리야 이게? A는 3이죠. a는 3. 3 or 마이너스 4. 아. 네. 3 or 마이너스 4. 그게 아니야? 2차 방정식인데? 맞죠? 오케이. 2개면 안 돼요? 되지 않나? 2개도 돼요. 3을 넣으면은 실제로 이게 0 나와버립니다.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아. 4y는 2, y는 2분의 1. 수평선 나와요. 이해가요? 네. 3을 위에다 놓으면요. Y가 지워져요. 3x 더하기 1은 0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건 수직선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수직선 수평선이니까 수직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선에도 성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식이에요. 이게. 저거를 억지로 1차 함수로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네. 쉽죠?
지금 방금 한 게 뭐라고요? 중2 때 배웠던 거 플러스 고딩.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아, 네. 두 직선이 수직이 위한 조건을 하나 한 겁니다. 챕터 3. 이해 갔죠? 그 한 문제밖에 없다 이거야 벌써.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지금 한 것들까지는 그냥 뭐다? 복습이다. 여기까지 복습이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 단원의 본 게임이 시작된다. 아닙니다. 자, 이 그리고 아마 수요일날 하는 거 수업하면 아마 니들 이해를 못할 것이다. 미리 예고를 날리겠습니다. 수요일날 하는 수업은 아마 여기 6명 유튜브 포함해서 7명 중에 이해하는 학생이 많아야 2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적으면 빵. 31페이지에 있는 다 이해시켜 주시겠지. 좋은 얘기 했어. 나는 이해를 시켜 노력을 할 거야. 난 노력할 거야.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아, 직선의 방정식. 왜 딱딱한 이름을? 그러니까 챕터 3에 가니까 이 17단원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치? 이게 메인이라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이 단어는 이런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보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야. 그러니까 때로는 일차함수 모양일 수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일차함수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선의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쉬운 버전, 제일 쉬운 제로 레벨 이런 겁니다. 가장 쉬운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3인 직선을 한번 식으로 구해줄래? 라는 겁니다. 정답 나왔죠? 네. 직선을 구해줄래? 하면은 사실은 이게 일차함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기울기란 말을 썼다는 것 자체는 일차함수 가능, 쌉 가능입니다. 근데 일차함수의 그 y는 ax 더하기 b 중에 a가 기울기고 b가 y편인데 다 나온 거 아니야 식이? 답이 뭐예요? y는 EX 2x 플러스 3. 더하기 3. 너무 쉽. 이해가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상황, 문제의 조건을 보고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니 이 조건에서 나는 기울기를 알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조건에서 나는 y절편도 알 수 있구나 하는 순간 식이 빡 나와야 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지금 내가 말로 써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좌표 평면 위에 직선이 다음과 같이 있다.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다. 이게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거를 식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그걸 배우는 단원이에요. 챕터 3가.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는 순간 이 공식에 의해서 얘는 식이 뭐야? 뚝딱 끝. 이해가요? 식이 뭐예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이게 다시 그 기울기 알 수 있습니까? 네. 얼만데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y절편은요? 2요. 2. 그럼 끝났네요. 그쵸? 식이 뭐예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2. 그렇지. 랩 하나 봐요. 제 꿈이 래퍼였어요.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랩을 하죠? 맞아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는 중2 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레벨 0라는 거죠. 레벨 1 있어요. 자, 이제부터 하는 게 이제 본 게임입니다. 메인이다. 이제 레벨 몇이에요? 2.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와. 공식이에요? 뭐야 저거? 와, 햇님이다. 시끄러워요. 기울기가 m이고요. 한 점의 좌표가 a, b가 있다고 칠게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너무 문자만 잔뜩 나왔죠? 3개나. 그쵸?
그래서 문자만 잡고 나왔으니까 쉬운 버전으로 예를 들어준다면 기울기는 2고 좌표는 1, 마이너스 이거 5를 지나는 직선은 이런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중학교 2학년한테 갖다 둬도 애들이 풀 것 같아요? 못 풀 것 같아요? 당연히 풀어요. 중2 애들은 이렇게 풉니다. 기울기는 안 해. 일단 Y는 직선인데 기울기는 알아. 그러면 y 절편만 구하면 되겠네. 네. 근데 여기 문제 상황에서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Y는 2x 플러스 B를 써요. 그렇죠. y는 b 쓰면 요거는 b 쓰면 안 되지만 여기는 문자가 없으니까 아 네. 2x 더하기 b라 하자. 1, 마이너스 한 다음 그치? 뭐뭐를 지난다라는 말 때문에 이거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쵸? 만족해야 돼요. x에 1을 y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준식은 성립해야 돼요. 즉 마이너스 5는 뭐? 1 플러스 2 더하기 b지. b가 얼마야? 마이너스 7. 이거잖아요. 그쵸? 자 b를 구했으니 다시 대입하면 주어진 1차 함수는 뭐예요? y는 2x 빼기 7이구나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네.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 다 해봤던 겁니다. 에이씨,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중2 때 배운다 안 배운다 정도는 다 알지 않겠어? 배웠던 거 같죠? 아 네. 네.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중2 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고1들은요 이걸 공식으로 만든 다음에 공식에 대입을 해요. 그럼 누군가 그러겠죠. 아니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공식 만들었습니까? 라고 빨리 해요. 내가 얘기했듯이 공식을 한번 만든다는 것의 의미가 이게 그 다음으로 계속 응용하겠다는 겁니다.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공식을. 그래서 공식을 암기를 해야 돼요.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다 까먹었죠 벌써?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똑같습니다. 문자로 나왔을 뿐이잖아요. 일단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이 a, b야. 기울기는 아는 거네 결국. 네. 그럼 y는 MX. mx에 y 절편을 b 쓰면 안 돼. b나 문제 이미 나왔으니까 딴 거 써야지. C라고 하죠. c라고 써. 오케이. 그럼 c라고 씁시다. 보통은 k를 쓰겠지만 오케이 c라고 쓸게요. 이거라 하자. 대입 똑같이 대입. 똑같죠? 뭘 대입해요 그러면? A, a, b를 대입해요. x에 a를 y에 b를 대입합니다. 그럼 b는 MA. ma 더하기 c인데요. 내가 지금 뭐 구하려고 이식 쓰고 있는 건지 혹시 기억나요? Y 절편. 뭘 구하는 거야? c를 구하려는 거잖아요. 그쵸? 네. 따라서 c는 뭡니까? b 빼기 ma죠. 네. 그렇잖아요. c는 b 빼기 ma잖아. 그치? 요걸 처음 식에 대입한 게 정답 아니었어? 저거? 맞죠. 그러니까 y는 뭐예요? mx 더하기 c b 빼기 ma인데 쓰고 나니까 외우기 왜 이렇게 더럽게 생겼어? 공식이니까. 외우기가 너무 더럽게 생겼어. 그래서 외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변형을 할게요. 한글 배치. b를 이항하면 난이도 좌변은 y 빼기 b고요. 우변을 m으로 공통인수 묶으면 x 빼기 a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y 빼기 b는 m 곱하기 x 빼기 a. 그러면 자 근데 저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문자를 고지고대로 암기하는 친구들. 고지고대로. Y 고지고대로. Y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2차 방정식 근해공식은 다 외우고 있죠. 네. 네. 고1 버전을 좀 올려볼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 기억나시나요? 네. 오케이. 알파 x 제곱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감마는 0에 두 근을 하나는 오메가 하나는 세타라고 합시다. 오메가 더하기 세타는 얼마입니까? 저거 마이너스 A분의 뭐요? A 마이너스 A분의 베타. 뭐라고요? A분의 여기 A, B, C가 어디 나와? 알파분의 감마. 아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감마.
알파분의 베타죠. 아. 오메가 곱하기 세타는 얼마입니까? 알파. 알파보다 알파. 네. 헷갈렸다. 그게 공식을 제대로 외웠다는 거죠. 제대로 배웠다. 여러분이 지금 습관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요. 이거는 공식을 덜 외웠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계속. a가 뭐의 의미야? 2차항의 개수. b는 뭐의 의미야? 1차항의 개수. 이건 뭐의 의미야? 2차 방정식 두분의 합. 이건 뭐의 의미야? 2차 방정식 두분의 곱. 그렇게 외웠어야 맞는 거잖아요. 다시 할까요? 초등학교 버전으로. 초등학교 애들한테 구구단 외우라고 시키면 2학년 애들 2학년 때 처음 구구단 배우니까 얘들아 우리 구구단 외울까? 자 2단부터 시작! 1은 2, 2는 4, 2, 3은 6 막 합창할 거예요. 신나서 2단 같은 거야 쉬우니까 7단 할까? 이러면 이제 버벅버벅 되는 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7, 1은 7, 7, 2, 7, 6에 그쵸. 그리고 나서 마지막 타임으로 랜덤 구구단 97에 그때부터 애들이 막 봉 떠요. 97, 잠깐만요. 97에요? 91은 9, 92, 28, 93, 27, 97, 63, 63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럴 겁니다. 그건 구구단을 제대로 외운 게 아니야. 다시요. 네, 영에도 제대로 외우는 거 이런 것도 타죠. 구구단을 거꾸로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제대로 외운 거 아닌가요? 맞죠? 노래 가사 여러분 혹시 노래 가사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사 혹시 거꾸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말도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고개사 문장 단위로 끊어서라도 혹시 읽을 수 있나요? 문장 단위로 끊어서라도 못할 거예요. 이런 거잖아. 전주를 듣고 막 드럼 소리, 베이스 소리 들어야 첫 가사 이거구나 이게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제대로 외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가? 제대로 외웠다는 건 그런 건 같아요. 중간에 갑자기 뚝 잘라가지고 여기 들어갈 가사는 뭘까요? 뭐였더라? 잠깐만요. 이건 제대로 외운 게 아니잖아. 그치? 네.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내가 문자를 바꿔서 해도 똑딱똑딱 나와야 이게 외운 거 아니겠냐고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걸 문자 그대로 외우지 말고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부여해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분 좀 어떻게 외워? m 더하기 n분의 nb 더하기 na? 누가 그렇게 외웁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문제가.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b의 합분의 xb의 합이라고. 이거 어떻게 외우려고 그러면 y에서 뭘 뺐습니까? Y 좌표. 그렇죠. y 좌표를 뺀 겁니다. 아. y에서 y 좌표를 뺀 것은 기울기 곱하기 x에서 A 좌표. x 좌표를 뺀 거에다가 기울기. 기울기를 곱한 거죠. 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는 겁니다. 한글 패치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 좋은 얘기 있어. 한글 패치를 깔아야 돼요 여러분이. 뭔 말인지 이해가냐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살다가 10번 치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수업하다가도 여러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는 t고 한 점의 좌표가 x0, y0야. 이렇게 지나는 직선의 식은 뭐니 했더니 뭐지? 이러면은 심각한 겁니다. 난 이러는 거죠. 배웠어? 안 배웠어? 일단 그걸 먼저 물어보죠. 그럼 애들 뭐라고 해요? 안 배웠대요. 배웠다. 다시 할게요. 챕터 3가 이 단원의 메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원의 메인의 의도가 뭐라고요? 조건이 주어지면 이 공식이 있잖아. 공식에 대입하면 식 달아나와. 이게 목표예요. 첫 번째 얘기한 게 이거라고요. 기울기와 y 절편을 알아냈으면 식이 나올 거야. 이런 거예요. 이거는 중2 때 연습했던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을 텐데 여기부터는 이제 패턴입니다. 하나의 패턴. 나는 기울기를 알려주고 이 직선이 통과하는 점 하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만 갖고 이거 공식이 있었던 거야. 공식은 y에서 y 좌표를 뺀 것은
x에서 x좌표 뺀 거에다가 기울기를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퍼펙토. 이러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얘를 이항할 수는 있습니다. 그 1차 함수 답을 써야지 그렇게 해서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게 여러분의 목표인 거지. 그냥 글자를 그대로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재에 따라서 이건 바뀌어요 계속. 이거는 그렇죠. Z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뭐 W와 오메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글자가 바뀔 수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서. 그치?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 내가 외우라고 할 때 두군의 합은 예분의 예, 두군의 곱은 예분의 예. 이렇게 시각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전혀 아닌가 봐요. 예, 맞아요. 이해가냐고 무슨 말인지. 맞아요. 그런 거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뭐라고요? 기울기를 알고 이 직선이 통과하는 한 점의 좌표를 알 때 네. 우리는 이것을 식으로 쓸 수 있다. 바로 한 번에 뚝딱. 한 번에. 이것을 포인트 슬로프 포뮬라라고 불러요. 몰라. 몰라도 돼요. 포인트 슬로프. 포인트 슬로프. 점과 슬로프. 기울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포뮬라 공식. 포인트 슬로프 포뮬라.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이름도 있어요. 이 공식에. 기본입니다. 내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 그리고 이 직선이 통과하는 한 점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걸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림으로. 포인트가 몇 점이고? 아, 6점이죠. 뭐라는 거야? 포인트 한 점. 지나는 여기가 2,3이고 여기가 2, 여기가 3인 이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벌써 두 개를 아는 겁니다. 이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를 아는 거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아는 거죠. 그럼 식이 나와야죠. 왜? 이건 배운 거니까.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날 때 식을 어떻게 만들었더라를 배웠기 때문에 뚝딱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그때 가가지고 뭐였지? 이러면 나는 10번 배웠어 안 배웠어? 하는 거였어. 똑같이. 뭐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때는 뭐 이런 게 있어. 수업하면서 이거 별 1억 개. 별 1억 개. 별 1억 개. 이런 식으로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려고 수업 시간에 별 1억 개짜리라고 얘기했어요. 난 그게 기억이 나요. 그 다음 공식은 별이 10억 개짜리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공식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15개예요? 시끄러워요? 3번 공식은 뭐냐? 3번 공식 따로 뭐요?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3번 공식은 뭐냐면은 A, B와 C, D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죠. 점 두 개를 준다 이거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예요. 여러분 정석책에는 아마 x1, y1과 x2, y2로 나왔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P, Q, R, S로 나오면 그건 또 다른 공식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이 줬니? 했을 때 두 점의 좌표를 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두 점 좌표 준 겁니다. 그런데 두 점을 보는 순간 기울기는 두 점을 보는 순간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필요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안 써도 돼요. 뭐 하는 건지 알겠죠? 네. 거리 배우는 것도 구하는 것도 배웠거든요. 두 점, 좌표 평면 수점이 딱 찍혀있으면 거리가 얼마일까? 이거 되게 궁금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궁금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랑 동시에 떠오르는 것도 하나 보겠어? 바로 기울기죠. 두 점의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A-C의 절대값분의 절대값? 절대값이래. 죄송합니다. A-C분의 B-D. 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애들이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게 얼마냐고 직접.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요. 여기 x1, y1 어딨냐고 세상에. 그래서 그럼 안 되지. 응용을 못해요. 그렇지. 응용을 못해요. x1, x2를 a와 c로 고쳤다고 이걸 못 푼다는 게 말이 뭐냐고요. 똑같은 건데. 안 되죠.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은 아, 이렇게 보시면 이거 무슨 좌표? a, b죠. 이렇게 보면 이건 뭐예요? c, d잖아요. 그쵸? a, b와 c, d 이렇게 빼면 돼요. 그쵸? 이게 기울기 아닌가요? 저거 뒤집어도 똑같아. 참 이런 거잖아. 이렇게 두 점이 나와 있으면 기울기를 알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이거 아닌가? 어? 기울기를 알고 아 설마. 한 점을 지난다. 기울기를 알고 아. 한 점을 지난다. 아 네. 아까 배웠던 거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와인. 이해가? 나는 이 점을 지난다고 생각하고 공식을 만들래요 하면 뭐로 만드는 거야?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를 좌변에 쓰고 는 x 마이너스 a. 기울기 x 마이너스 a를 쓴다. 기울기는 뭐라고? 1m에 a 마이너스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b 마이너스 b.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와. 아 그러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문자가 많아서 그래요. 그쵸? 문자 A, B, C, D, X, Y 6개가 돼! 이러면은 못 외우죠 사람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기본 삼아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쵸? 왜? 우리 두 점을 지나면 기울기 구할 수 있다며.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기울기를 알아냈네 결국. 그럼 기울기를 안 상태에서 누구를 지나는 이라며. 이건 내가 강조했던 거잖아. 중요해. 외워야 돼 이 새끼들아 했던 거. 네. 그 공식도 외우는 것도 알려줬고, 그치? 이렇게 문자 외우는 게 아니라 y에서 y 좌표를 빼고요. x에서 x 좌표를 빼서 기울기만큼 곱해라. 그치? 그거잖아 이게. 이거를 외워야지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꼭 수학 공부 못하는 새끼들은 y 빼기 y1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곱하기 x 빼기 x1이요.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를 그대로 암기한 겁니다. y1이 뭐지? 예를 들어서 천자문에서 138번째 글자가 뭐야? 무슨 글자요? 이거 하듯이 그냥 암기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게 아니라고요. 다시 이 다음의 목표는 조건을 보고 아 이걸 1차 함수로 고치면 이겠구나. 그걸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2번입니다. 기울기를 안 해? 그리고 한 점을 통과해. 이게 꼭 y절편이 아니어도 돼. 아무 점이나 하나 있으면 돼. 그러면 이건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저게 활용성이 좋네. 이해가? 근데 두 점을 지나면요? 두 점을 지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번쩍여야 될 것이 거리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기울기도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즉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럼 2번은 돌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메인이야. 이건 곁다리야 3번 공식은. 물론 이럴 수도 있어. 선생님 이게 기울기라고는 했으나 얘랑 같으면 어쩌죠? 0인데 분모가 0인데 어쩔? x는 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 이렇게 있다. 수직선 상황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뭐라고요? 말로 하면 멋있었는데. 수직선 상황입니다. 1,3과 1,5 이래버리면 기울기를 구해야지. 못 구하거든. 왜? 원래 없어. 1 빼기 1은 0이라서. 기울기 없지. 이건 기울기가 없는, 이거 오죠? 하지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며. 우리가 기울기 언급할 수 없는 직선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수직선이라고요. 이게 정답은 수직선 나오겠죠. 어디 있어? 이거. 이해가? 이거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이해가? 그러면 얘는 1,3과 1,5로 지나는 직선이 답이라며. 이거잖아. 그럼 답이 뭐야? x는 1이지. 와 너무 간다. 이야. 와. 그러니까 얘만 특이한 거야. 얘만 별도로 암기하는 새로운 특이한 직선인 거고, 그게 아닌 이상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2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라고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 공식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두 점을 지나? 혹시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일까? 그러네. 그럼 기울기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 다시 2번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인가? 그러면 이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4번은요. x 절편이 a. 있어. y 절편이 b인 그런 직선은 뭘까요? 라는 겁니다. 저건도 유치원. 좋은 거. y 절편은 나왔으니까 이미 아까 1번과 생각해보면 기울기 현재 모르는 거네? 근데 이거 그려보면 기울기 금방 알 수 있을걸요? 네. 이건 그려. 뭐 여러분이 양수무수 굳이 안 따도 될 겁니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상황이 바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 아닌가요? 네.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데요? 아까 했어 이거.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B 아닌가요? 네. 이게 기울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Y절편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쵸? 뭐야 이거. 그러면 식이 뭐겠어요? Y는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더하기 B. 그쵸? 와 너무 간단해. 단지 이렇게 외우기로는 좀 지저분하니까 이걸 몰랐어. 깔끔하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모양을. 예를 들어서 요거 2항에 그러면 A분의 BX 더하기 Y가 B인 건 이해 갔어? 네. 양변을 B로 나눠버릴게. 그럼 이 분자가 날라간다? A분의 A 오면 X만 남겠지. 더하기 얘는 B분의 P 나왔으니까 B분의 Y가 남겠지. 는 1. 1이죠. 이거는 그래도 모양이 좀 이쁘지 않아요? 그나마 그나마? 이쁘잖아요 모양이. 자연스럽게 해결. 이건 이해가요? 잘 들어봐. 얘가 A, 0을 지나요. 그렇지 않겠어? A, 0 A분의 A는 1이잖아. A, 0을 지나요. 이해가요? 얘가 0, B를 지나요.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맞네. A, 0과 0, B를 지나는 직선 아니야? 그렇네. 외우기 쉽죠 이거는. 네. 그렇죠? 절편이 아래쪽에 있구나, 분모에 있구나 이렇게 외우고. 데이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파란 건 OX로 물어볼게요. 파란 건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입니다. 깜장 건 곡선.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이거. 곡선. 이렇게 분모에 X, Y 들어간 것들은 일차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라고 가끔 잘못 외우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 아니라고요. X, Y는 분자에서 일차함수. 이해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를 배우는 게 요 챕터 3라고요. 짠짠. 그러니까 이해 갔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단원의 메인 단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원입니다. 여러분이 1차 함수를 처음부터 주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를 생각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 1차 함수가 나왔어, 2차 함수가 나왔어 하면은 일단 이거 그래프 어떻게 되지? 그걸 떠올리는 게 기본이라고요. 문제에 니들 시험 범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삼각비가 나왔어. 그럼 뭘 먼저 떠올려야 돼? 삼각비표. 직각 삼각형을 떠올리는 게 기본입니다. 네. 삼각비 자체가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하거든요. 맞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1차 함수, 2차 함수가 나왔으면 당연히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인데? 그게 떠올라야 돼요. 이해가요? 예. 근데 이건 반대인 거죠. 상황을 줄 테니 이 상황만 보고 네가 이걸 식으로 구할 수 있겠어? 했을 때 가만히 있어보자. 문제를 잘 보니까 기울기를 알 수 있구나. 또 잘 읽어보니까 한 점을 통과하네. 오케이. 이거 식 있어. 드득 답 이거.
이게 돼야 한다는 거죠 이제. 예. 이게가 무슨 말인지? 네. 그 중에 제일 메인이 이거라고 2번. 이건 앞으로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도 풀 거니까 지금은 가물가물해도 수십 번 풀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기억. 그래서 오늘 4개 그 중에 1번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굳이 여러분한테 암기하라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2번, 3번, 4번 이 3개를 추가로 배운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추가로. 근데 완전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미 2번 같은 것도 중학교 때 다뤄봤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 시킨 겁니다. 문자화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그걸 여러분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문자 고지고대로 암기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한글 패치 깔아서 Y에서 Y 좌표 뺀 거는 X에서 X 좌표 뺀 거에다가 기울기를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한글 패치 깔아서 암기해 뒀으면 아까처럼 문자를 막 바꿔 써도 이거 어쨌든 결론은 그거잖아.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네. 그럼 식이 있는 거지 뭐. 식에 대입하니까 한 뭐야? 2점을 지나가. 그럼 뭐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구나. 물론 거리도 구할 수 있겠지만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럼 기울기가 나올 거고 기울기도 알아냈으니 2점을 지난다. 선생님 이 뒤에 거 쓰면 혹시 답이 달라져요? 답이 똑같아요 당연히. 식을 정리하면 답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이걸 쓰던 이걸 쓰던 상관없습니다. 뭘 쓰면 나온다는 거죠. 뭘 써야 더 빠르는지는 네 마음대로 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주겠다는 거야. 안 된다.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일단 직선이야. 직선이. 맞잖아. 맞자. M 기울기인데 이게 얼마인지는 아직 몰라. 즉 이건 직선이긴 한데 기울기를 못 정했으니 마치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시계바늘. 이거 무슨 노래 가사 있지 않나? 빙빙. 빙빙 돌아가는 그건 회전목마인데 시계바늘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서지 못합니다. 직선이 이 모양 갖고는 이 모양이 안 나와요. 일단 1차함수니까 1차함수처럼 생겼으니까 M은 0일 수도 있어요. 12시가 6시 난다. 예, 6시지. 이거. 긴 바늘 짧은 바늘 6시는 안 돼요 절대로 직선. 네. 일단 이해 갔어?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는 모르지만 재밌는 건 어떤 점을 통과합니다. 무조건 기울기가 1이던 2던 3이던 5던 10이던 100이던 무조건 한 점을 통과합니다. 그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0,1이라니까 이렇게 되는 걸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점일까요? 바로 2,1이죠. 이 직선은 무조건 2,1을 통과해요. 당연한 거죠. 여기 2 대입해보세요. 여기 1 대입해보세요. 준식은 성립합니다. m이 얼마에는 관계없이. 왜냐면 2 대입하는 순간 이거 0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y는 1. 그렇죠. 얘는요 이런 거야. 문제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2,1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인데 기울기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기울기에 따라서 직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지. 하지만 기울기가 어떻다 하더라도 첫 번째 이 점까지 통과해야 돼. 두 번째 이건 안 돼. 얘는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게 이 단원의 목표야. 와. 주어진 조건을 보고 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제 반대로 식을 봤으면 이게 무엇의 의미구나 라고 해석해서 이렇게까지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해 가요? 이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어 이미. 이런 거 배웠다고 이 새끼들아. 이 직선이 이 사각형을 2등분할 때 m은 얼마인가요? 그때 뭐 하죠 여러분?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든 관계없이 원점을 지나가. 이게 이거야. 이게 기울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2,1을 지나가 하는 것처럼 이건 기울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원점을 통과해.
사각형 이등분하고 싶으면 여기 통과하면 돼요. 대각선의 중점, 교점점. 이렇게 그리면 이 사각형 이등분됩니다. 지나는 꼭좀안 알려. 그럼 기울기 나오죠. 얼마 이렇게. 뭔 말인지 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요 단원이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오늘 배운 것 중에 베스트 1을 뽑으라고 한다면 2번. 얘입니다. 야. 포인트 슬로프 포뮬라. 와. 토스텔